두경부암, 식도암, 식이요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선은 두경부암이 어떤 것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건 머리와 목 부분, 정확히 말하자면 머리, 뇌 아래에서 가슴 윗부분, 눈을 제외하고 모든 곳에 생기는 것을 두경부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경부는 인간이 숨쉬고 냄새 맡고 음식을 씹고 삼키는 통로이고 목소리를 내는 곳이기 때문에 식사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밀접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경부암의 종류로 보면 굉장히 생소한 단어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후두암, 두방암, 비인두암, 설암, 편도암, 쇼그렌 증후군을 이제 예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이제 식도암도 같이 동반을 많이 하는데, 이 식도암은 증상 자체가 연하곤란, 음식을 삼키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두경부와 식도의 기능을 보면 결국에는 저작과 연하와 관련된 일을 합니다. 연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음식을 삼키는, 꿀딱 삼키는 그런 거를 이제 연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은 그 연하 과정이 목구멍, 식도를 통해서 내려가면서 나타나는 부분이라 좀 음식이 들어갔을 때 이게 삼킬 때 열리고 또 내려가서 역류, 위에 있는 음식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 이제 기능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하곤란의 과정을 좀 보시면 우리가 음식을 숟가락으로 떠서 입으로 넣는 이 구강 내 조작은 그 혀로 인해서 끝으로 목구멍 뒤쪽으로 보내는 구강 내 조작이 있고, 그래서 혀를 이용해서 뒷부분을 이동하면 목구멍을 통해서 여기로 이제 내려가죠. 그러고 이제 위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연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화 쪽에 문제가 생기면 보통은 음식물이 한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거나 침을 많이 이렇게 흘리는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음식을 또 삼키지 않고 입 안에 물고 있는 형태라던가 혀 동작을 너무 많이 하거나 동작을 힘들게 하는, 그리고 음식물을 혀로 밀어내는 것 같은 증상, 입을 제대로 다물지 못하고 벌리고 있는 거, 그리고 구강 통각, 입안에 계속 머금고 있다 보니까 통과 시간 자체가 느려지는 것, 또 구강 감각 자체가 감소하고 말씨가 어눌해지는 이런 증상들을 호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안에서 넘어가서 목을 통해 넘어갈 때쯤 되면 음식이나 음료를 삼키기 전후에 기침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례가 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심하게는 코로 음식을 토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소리를 내거나 연화 반사가 결여되고 후두 상승이 지연 또는 결여됨을 이제 경고 증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식도 단계에 있으면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목에 걸려 있는 듯한 증상이 있어서 답답하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고요. 식사를 하는데 이제 그게 불편하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 먹기를 거부하는 현상까지 나타나는 게 이 두경부암의 경고 증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유로는 이제 외과적인 수술, 그리고 식도 폐쇄, 식도암의 기계적인 원인이 있고요. 마비적인, 삼키는 능력 자체를 잘 못 느끼거나 여기에 어떤 감각도 못 느끼는 이런 마비적인 원인은 뇌졸중이나 머리 손상, 뇌종양, 그리고 연화 중추 손상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연화곤란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두부경부에 영양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 전후 식욕이 떨어지는 형태, 연화곤란으로 인해서 영양 섭취 감소로 인해 체중 저하, 그리고 치료에 대한 적응도 감소로 회복이 이제 늦어지는 이런 것들을 영양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이요법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의 목표를 삼는 거는 음식물로 인해서 막히거나 흡입되는 거를 최소화시키고 안전하게 음식물을 섭취하기 위해서 식품의 전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보통은 이렇게 마비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음식물의 점도를 높여가지고 흡인을 방지하는 방법, 그리고 기계적인 삼키는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점도를 낮춰서 유동식의 형태로 섭취를 하는데요. 이렇게 적절한 영양 상태를 유지를 해서 그러니까 체중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두경부암의 영양관리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적절하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사 방법, 그리고 음식의 질감 등을 변화시켜서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경부암에 좋은 음식은 또 뭘까? 어떤 걸 먹어야 하고 어떻게 먹어야 할까?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제일 첫 번째 결국에는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나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 음식은 안 될 거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균형되게 먹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한테 맞는 양이 필요할 거잖아요. 얼마큼이 적절한지 개인차가 다 있는데 무조건 적게 먹어야 돼. 아니면 무조건 많이 먹어야 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양을 지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선 그럼 나한테 맞는 양을 계산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표준 체중 구하기라고 메모를 해놨는데요. 이거는 계산하는 거는 각자의 본인들이 다 키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식사를 구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이용을 해서 키가 예를 들면 제가 여기 160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만약에 키가 160인 경우에는 이 미터로 계산을 해서 1.6 곱하기 1.6 곱하기 여성인분은 21, 남성인분은 22를 해서 나의 표준 체중을 먼저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시간 나실 때 이 방법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로 지금 1.6 곱하기 1.6 해서 21 했을 때 내 몸무게가 54kg의 근처에 있다. 160일 경우에 그랬으면은 난 표준 체중이다. 아니면 과체중이다. 아니면 너무 저체중이다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이제 필요한 양, 우리가 일반적인 침대에 누워 계시는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인 활동, 네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는 우리는 보통 활동이라고 표현을 해서요. 30에서 35 정도를 곱하면 나한테 필요한 양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 이제 54kg가 일반 체중, 정상 체중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30을 곱하면 1620칼로리. 이거는 저한테 이제 적정한 양인 거고요. 여기에 우리 이제 보고 계시는 우리 이제 같이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나한테 필요한 양은 다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먹는 게 내 현재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가장 적절하게 먹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내가 내 몸에 맞는 열량을 계산할 수 있는 것, 이거를 먼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 몸에 맞는 열량을 계산한 다음에 균형 잡힌 식사는 결론적으로는 골고루 섭취하고 건강한 음식을 식사 거르지 않고 또 불필요한 외식이라던가 간식을 줄여서 그리고 밥량을 알맞게 반찬을 다양하게 먹는데 이 먹는 기준을 조금 보시면 우리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영양학회에서 이런 식품 자전거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먹는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곡류, 어육류, 채소, 과일, 우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림으로 보시면 뭐 하나 당신은 이제 고기 안 돼. 야채만 먹어야 돼. 과일은 이런 것만 먹어야 돼 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떡도 되고 뭐 감자, 고구마, 면, 밀가루 음식도 그리고 빵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뭐가 특정으로 얘는 안 돼가 아니라 이 범위 내에서 얼마큼 먹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고 거기에 이 어느 하나가 한쪽으로 먹지 않으면 찌그러지겠죠. 그러면 자전거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거와 뭐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먹는 양이 어느 한쪽으로 찌그러져 있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게 돼버리면 내 몸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음식만 먹어야 되겠다라는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시고 나는 얘도 먹을 수 있고 얘도 먹을 수 있는데 그 횟수를 얼마큼을 하느냐 이거를 나한테 맞는 칼로리를 이용해서 정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한 가지 더 물이 적정하게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식품 구성 자전거로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찌그러지지 않는 형태를 만드는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곡류입니다. 우리는 곡류는 탄수화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하루에 2회에서 4회 정도라고 표기를 해놨는데 우리나라 식사는
세끼 식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를 내가 끼니 때 먹어준다면 거르지 않고 적정하게 양을 먹는 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고기, 생선, 달걀, 콩, 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오리고기 다 포함됩니다. 이건 단백질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끼니에 하나씩만 들어가 준다면 매일 3, 4의 섭취가 가능하고 양으로는 몇 개 한두 토막을 해줬을 때 가장 적정한 범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채소는 몇 개 두 가지 이상. 여기 채소 보면 우리 암 환자분들의 대부분 말씀하실 때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게 선생님 브로콜리가 좋죠. 파프리카가 좋죠. 이런 말씀들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브로콜리, 파프리카를 보시면 어때요? 색깔이 굉장히 선명합니다. 이렇게 색깔이 선명한 것들은 각자의 항암 효과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브로콜리와 파프리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색깔이 다양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색깔이 들어간다면 내 몸에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효과를 다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런 득을 거둘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먹겠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수술 절제 부위 회복을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수일 기간 금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아직 경구로 섭취를 못하는 그 기간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마시는 영양음료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 영양음료는 유케어라든가 뭐 그린비아, 요즘엔 뭐 엔슈버, 엔커버 여러 가지 음료를 정맥 영양으로 이제 경장 영양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종류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환자분들의 컨디션이나 아니면 내 몸에 이제 다른 질환, 예를 들면 나는 투석을 하고 있다, 아니면은 당뇨가 있다,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유케어 당뇨라던가 그러면 KD 플러스라던가 이런 것들로 바꿔서 드실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나는 설사를 심하게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파이바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몸에 기운이 너무 없다. 그런데 고기는 못 먹겠고 이런 걸 이용을 해야 된다 하시는 경우에는 하이프로틴이라고 해서 고단백 영양음료의 도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식사를 굳이 밥이 아니더라도 이런 경구형으로 마실 수 있는 형태라든가 정맥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식사도 있고요. 그리고 씹거나 삼키는 기능에 따라서 식사 진행은 물, 미음, 죽, 진밥, 그리고 일반 밥 이렇게 식사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미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처음에 이렇게 식사를 적응하는 정도에 따라서 양을 반 그릇 정도에서 보통 진행을 하는데 이 미음도 꼭 뭐 쌀로만 끓인 걸로 먹어야 된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시로 제가 콩미음, 우유미음, 땅콩미음 이렇게 메모를 해놨는데 이거 아니더라도 나는 밤미음을 한다던가 뭐 조미음을 한다던가 이런 종류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작 정도에 따라서 곱게 다져서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연하보조, 그러니까 삼킴, 살에 걸린 위험도에 따라서 연하보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에 따라서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는 죽으로 바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연하보조 형태, 미음의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뭔가 연하 쪽에, 두경부 쪽에 수술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키는데 굉장히 많은 위험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걸린다던가 음식을 먹으면서 흡입으로 잘못 넘어가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점도증진제를 이용을 하는데 우리 환자분들이 이 점도증진제를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좀 드리면 보통 이게 점도증진제라고 해서 아마 한 번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는 제가 지금 한 특정 업체 거긴 한데 비스코업이라고 영양 점도 증진제를 이용을 했는데요. 이런 이제 증진제 맑은 물로 우리 일반적인 경우에는 물을 꿀떡꿀떡 삼키는 게 뭔 문제가 있을까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이게 보통은 두경부암 쪽에 있으신 분들은
마시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도 증진제를 이용을 해서 이걸 마시는데 살에가 걸리지 않게끔 이용을 하는데, 그거는 내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사용하는 양은 조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한 포의 양을 가지고 3분의 1을 쓰면 이렇게 줄로 흘러내리는 정도의 점도가 유지가 되고, 이거를 3분의 2를 사용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약간 걸쭉하게 뚝뚝 우리 뭐 꿀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요 정도의 중간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떴을 때 잘 거의 안 떨어지고 뚝뚝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 이렇게 이거는 삼키는 사례에, 그러니까 기침을 하는 횟수에 따라서 양은 내가 구분을 하시는 거지 이것도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보호자분들이 옆에서 봤을 때 환자분이 어느 정도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흘러내리느냐, 기침을 하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그 양을 구분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미음에 지금 단순하게 미음을 끓여놓은 게 아니라 이런 점도 조절제를 이용을 해서 약간의 걸쭉한 정도를 조정을 해놓은 겁니다.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타서 보니까 육안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조금 맑고 약간의 건축함, 이거는 굉장히 뻑뻑한 느낌의 이런 형태로 이제 점도 조절을 이용을 해서 식사를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단계에서 조금 이제 좋아지셨을 경우에는 이제 2단계 죽의 범위로 넘어가는데, 여기에서도 보시면 다져지죠. 다지다 다지고 우리가 음식을 조금 바깥에 보면 음식 자체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죠. 물이 이렇게 조금씩 흘러나오면 그 물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두경부 쪽에 연하곤란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 물이 흩어지면서 사례가 걸리고 기침이 나고 심하게는 폐렴까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이 음식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잘 모아져서 식도를 통해서 잘 넘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점도 조절제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 같은 경우에도 끓여보시면 지금 보시면 죽 알갱이 외에 옆에 보면 물들이 조금씩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물이 조금씩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봐가면서 우리 환자분들한테 적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3단계 이제 밥인데요. 밥에서도 이렇게 진밥 그리고 물김치를 이용해도 이제 물이 없는 형태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단계별로 식사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연하곤란식에 아예 제시를 안 했다면 식도절제식은 조금 더 다른 게 이 식도절제식은 양을 많이 구분을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죽도 미음도 하나만 드리는 게 아니라 두 개로 나눠가지고 여러 번 나눠서 드실 수 있는 형태를 지켜주시는 거, 이게 우리가 식도 절제 단계별 식사 예시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약을 드실 때 약도 이건 덩어리잖아요. 우리가 미음을 드시는 단계에서는 이 덩어리조차도 조금 부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 시에 그냥 먹기에는 쓰고 그냥 먹긴 쓰고 이 가루 자체가 넘어가면서 사례가 걸린다 이러시는 경우에는 이런 젤리를 이용해서 거기에 섞어서 이렇게 편하게 입에서 삼키는 형태를 하시는 형태,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식사의 구성 자체는 이렇게 주어졌다면 연화가 있을 때 식사 지침을 조금 보시면, 식사 시 자세는 상체를 가능하면 똑바른 자세로 유지를 해서 음식을 삼키면 뒤로 넘어간다던가 앞으로 이렇게 슬슬 흘려지는 형태는 조금 막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삼킬 때는 고개를 앞으로 숙여서 삼켜주시면 넘어가는데 조금 편하게, 아마 연습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뒤로 이렇게 젖히면 조금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는 아무 수술을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르는데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자꾸 뒤로 잘못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식사를 하실 때는 바른 자세로 해서 목을 앞으로 해서 삼키는 형태, 그리고 젓가락보다는 숟가락을 이용해서 식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식사하실 때는 천천히, 그리고 말씀을 해버리면 또 살해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삼킬 때는 삼킨 후에 그리고 두세 번 정도 꿀떡꿀떡 하는, 그냥 마른 침을 삼키는 것 같은 증상을 해주면
훨씬 더 넘기는데 편안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꿀떡 삼키고 다 넘어갔다고 끝내지 마시고 입안에 있는 그걸 또다시 꿀떡꿀떡 이렇게 형태로 유지해 주시면 좋겠고, 적어도 식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앉은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눕지 말라는 의미인 거고요. 음료수 및 복용약은 노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도 조절제를 이용해서 섭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취침 시에는 이왕이면 잠자리를 상체 부위를 약간 높여주고 꽉 끼는 옷은 피해 주셔야지만 음식이 목에서 다시 역류하는 것들을 막으실 수 있고요. 식사 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분에서 1시간 정도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거, 그러니까 눕지 말고 또 자기 전에 먹는 거는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만하거나 과체중인 경우에는 체중 조절이 좀 필요하시고요. 이 체중 조절을 하시는 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량을 계산했잖아요. 그 열량에서 100씩 이렇게 떨어뜨리면 체중 조절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조금 이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칼슘 통로 차단제라든가 수면제 등 이런 것들은 하부 식도 관리와 근압을 낮추기 때문에 다른 약제로 좀 교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역류성 식도질환 환자분들은 약물요법 이전의 생활습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식사 지침의 교정을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게 필요하시리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식사 구성은 잘했어요. 잘 드셨고 거기에 이제 주의식품을 좀 보시면 두 경부암의 가장 큰 원인,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술과 담배를 많이 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술, 담배를 좀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기름이 많은 음식, 그리고 탄산음료, 그리고 커피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를 해야 하는데 제가 여기에 예를 들어 놨습니다. 환자분들이 더러 저한테 와서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선생님, 소주, 맥주는 안 돼도 막걸리 한 잔은 좋죠. 요즘 암 환자분들이 자꾸 막걸리는 곡주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잔의 크기에 따라서 알코올 도수에 따라서 칼로리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들도 다 그 술에 있는 그런 성분에 의해서 두병부의 역류 쪽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연화가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위험성이 있고 없는 분들도 나타날 수 있는 게 이런 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류가 되더라도 그게 막걸리가 되더라도 또 한간에서는 와인이 심혈관 질환에 또 도움이 된다 해서 와인 한 잔은 괜찮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와인이 됐던 막걸리가 됐던 다른 곡주가 됐던 이런 것들은 완전히 내가 상처가 다 낫고 완전히 좋아졌다라고 할 때까지는 아예 금기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카페인 섭취도 제한을 둡니다. 우리는 카페인 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커피만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게 커피뿐만 아니라 차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자양강장제로 마시는 음료들 있죠. 뭐 비타, 뭐 바카스, 뭐 이런 종류에도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섭취도 역류가 있는 경우, 연화곤란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음식의 조리 방법에 있어서는 지방이 많은 음식은 조리 방법, 뭐 이런 튀김이라던가 그런 버터 이런 것들이 이런 조리법을 조금 피해 주시는 것도 요령이실 것 같고 또 포화 지방이 많은 삼겹살이라던가 갈비, 그러니까 커피에 들어있는 프림, 라면,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이런 미꾸라지나 장어즙, 그죠? 달걀 노른자, 뭐 곱창 이런 것들은 수술하시고 어느 정도 완전히 안정을 찾기 전까지는 이런 음식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운 음식, 그리고 찰떡, 땅콩버터 이게 또 주의식품 중에 하나인데 매운 음식은 이 식도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귀를 열어주는 공간, 그리고 위 끝에 있는 부분은 위에 있는 음식을 이제 역류하는 걸 막아주는 이제 잠금 장치가 있는데 매운 음식을 먹게 됐을 경우에는 이 잠금 장치가 열려요. 그래서 오히려 역류를 더 많이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두경부암이 있는 경우에는 매운 음식뿐만 아니라 땅콩버터, 찰떡, 찐덕찐덕한 것들은 이 천장에 붙어서 삼키는데 또다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찰떡 종류도 조금 주의 식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크래커나 칩 종류의 과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 과자 중에 보면 이렇게 납작한 과자들 있죠. 납작한 과자. 그리고 입에 물었을 때 팍 이렇게 퍼져가지고 가루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류. 그리고 팝콘에는 보면 옥수수 껍질같이 이렇게 들러붙는 하얀 노랗게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식도에 이제 붙어서 연화곤란을 좀 심하게 하거나 살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두경부암인 경우에는 이런 음식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잔뼈가 있는 생선이나 뼈째 먹는 생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먹으면 왜 덜어. 옛날에는 뼈가 목에 걸리면 밥 그냥 꿀떡 삼키면 좋아진다 해가지고 어른들 그런 방법들 많이 쓰는데 그것들이 몸에 박혀서 또 꿀떡 삼키면서 또 잘못해가지고 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직까지는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됐다 아니면 연하에 좀 문제가 있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뼈가 있는 생선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단 음료나 과일류 또 이 위근류 역류에 식도 끝에 있는 관략근 자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한 음식에 들어가고요. 입안에서 재료들이 흩어지는 우리 인절미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미숫가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썩지 않고 이렇게 먹었을 때 가루가 입속에서 훅 날리면서 네, 역류나 살해가 걸리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두경부암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런 음식도 좀 주의식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보면 너무 길쭉한 식품 쭉 길어가지고 이게 넘기면서 입안에서 많이 잘 씹어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제대로 씹지 않고 넘어가면서 이 긴 게 그대로 걸리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제가 식품 예시에서도 반찬을 이렇게 쌍두쌍두 잘게 썰어놨잖아요. 그게 이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게 이제 주의식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의 이제 음식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음식들을 제한을 하고 이랬지만 이것도 다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나는 이런 음식을 먹을 때 이런 위험성을 최소화시켜서 먹는다. 아니면은 나는 이런 음식을 굉장히 좋아해서 먹는데 도움이 된다 하시는 경우에는 드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그때 그 영양사가 이건 절대 안 돼. 라고 얘기해서 안 먹고 있어가지고 나는 뭐 먹고 싶은 거 못 먹었다. 이러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을 실천하는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이어지면 인생이 바뀐다라고 합니다. 잘 식사 정돈 잘 하셔서 체중 빠지지 않고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